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혜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어제는 좀 아쉽게 이제 연말 내일 하루면 이제 또 마무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이 돼서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현재 지금 3대 지수 어쨌든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맵과 바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추이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빨간불 들어와 있는 종목들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 추이 짚어보시면요. 네, 현재 지금 유틸리티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경기 방어주가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그리고 부동산과 산업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개의 섹터는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현재 지금 최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테크놀로지, 기술주입니다. 평균 0.84% 내리면서 아무래도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추리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통신 서비스와 헬스케어도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장유진 캐스터가 얘기해 준 것처럼 또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매물들이 나온 정도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들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과 또 독감과 또 합병증으로 인해서 조금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번갈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좀 미미하다고 오히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새빨간 붉은색이 아니라 오히려 자주색을 띄었죠. 종목별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기술주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가장 먼저 애플의 추이를 짚어보겠습니다. 애플이 간밤에는 소폭의 내림세 기록하면서 180달러 선을 다시 내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장연구소에서 전해드릴 때만 해도 182달러 선 이상을 돌파했을 때 시총 3조 달러를 함께 돌파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시총 3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조금은 오름세가 꺾이는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미국에서 좀 빠르게 퍼지면서 뉴욕 내에서는 12개의 매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애플에 대한 소식 확인해 보셨습니다. 아무래도 다우지수와 S&P 500을 끌고 가는 종목인 만큼 또 그만큼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앞으로 2022년에 또 잘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애플을 꼽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도 살펴볼 텐데요. 반도체 지수 어제 좀 약세 흐름 가져갔네요.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주도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자주색 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주가 지금 반도체 가격 상승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가 이 밸류에이션이 합당한지 이런 논의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2% 넘게 내리면서 30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펀드 스트렛은 엔비디아의 내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빵에서도 넷플릭스를 대체할 종목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엔비디아는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중심 기업에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보다 오히려 나머지 빵주들과 좀 더 흐름이 유사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또 옆에 있는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도 간밤에 약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0.78% 하락을 했네요. 네, 브로드컴 지금 소폭의 내림세 속에 66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고 운영 책임자인 찰리 카우스라는 인물이 자사주를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네.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자사주가 지금 130만 달러에 달하면서 조금 그래도 대규모의 자사주 매각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그에 비하면은 소폭의 내림세만으로 조금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대 내림세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브로드컴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테슬라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간밤에 테슬라 주가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1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온 또 테슬라의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테슬라를 비롯해서 자동차 대표주는 대체적으로 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지금 아거스 리서치가 목표 주가를 30%가량 상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지금 긍정적인 분석의 이유로는 개선된 이익이 전망되고 있고 또한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매도한 것을 종료한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재차 강조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의 1,01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1,313달러로 상향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도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또 오너 리스크가 항상 있는 테슬라 종목 좀 많이 빠졌을 때 진입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간밤에 좋은 흐름 가져간 디즈니입니다. 네, 디즈니가 1% 넘게 오르면서 155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에 디즈니와 보잉이 대체로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개봉했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스티븐 스필버그의 음악 영화라고 알려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신작의 개봉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작품 역시 많은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디즈니에 이미 진입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 예상이 되는 만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또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10개의 내년에 가져갈 만한 종목 탑픽 중에 2개가 바로 애플과 디즈니입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 보잉이네요. 네, 보잉을 비롯해서 지금 항공사주도 전반적으로 간밤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보잉에는 긍정적인 소식이 2가지 전해졌습니다. 먼저 아프리카의 최대 규모의 항공인 에티오피안 항공에서 737 맥스의 운항을 내년부터 재개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까지는 737 맥스 어떤 충돌 사고 때문에 지금까지 운항을 금지해 왔었는데요. 이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보잉이 1% 넘게 오르면서 20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항공사주의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장연구소에서 짚어볼 때는 리오프닝주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특히 연말 시즌에 조금 항공기 취소 소식이 많이 전해지면서 항공사주가 대체로 약보합권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간밤에는 대체로 1%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1.27% 오르면서 4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델타 항공은 좀 더 상승률을 키워냈는데요. 델타 항공이 1.61% 오르면서 3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항공주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항공주도 간밤에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당분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말을 앞두고 좀 산타랠리를 기대했지만 산타랠리보다는 오히려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감기, 독감에 대한 합병증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헬스케어주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간밤에 또 헬스케어들 좀 안 좋은 흐름 가져간 종목들이 눈에 띄죠. 네, 특히 지금 백신주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4만여 명에 달하면서 2주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CDC에서는 어떤 고용 인력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감염자의 격리를 5일로 단축한다. 이런 조치도 지금 전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백신주, 개별 이슈들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화이자입니다. 베런스가 화이자에 대해서 팍스로비드, 이 치료제가 내년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에 이어서 이번 치료제를 통해서 또 한 번 코로나19 수혜주로 떠오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PER, 퍼도 9.8배에 그치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하기에 매력적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화이자는 간밤에는 2% 넘게 내리면서 5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여기에 지금 투자 외에도 조금 소비자로서 주의해야 할 소식도 하나 전해져 어떤 있습니다. 소식일까요? 미국의 MBC 보도에 따르면 이 팍스로비드가 항우울제와 함께 복용할 시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내에도 내년 1월부터 아마도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점도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하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또 뉴스에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헬스케어주까지 좀 확인해봤는데 모더나도 주가가 간밤에 빠졌습니다. 네, 모더나가 현재 지금 6거래일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도 2% 넘게 빠지면서 24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경구용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백신의 가격을 공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주가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 또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나라도 좀 헬스케어 관련주도 약세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 앞서서 10개의 종목 중에 8개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종목 중에 우리가 항상 살펴봤던 비자와 마스터 중에서 비자가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네요. 강보합세로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페이팔이 굉장히 크게 떨어진 것에 비하면은 그래도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대체로 강보합권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아무래도 세계적인 대표 결제 서비스 기업이죠. 앞서 소개해주신 종목에 포함이 되는데 비자는 간밤에는 21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금융 섹터에서는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역시 다양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 지주 회사인데요. 트루이스트 파이낸셜은 소폭의 오름세 0.41% 오르면서 5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TFC와 비자까지 이렇게 해서 금융 섹터에 2개의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반면에 헬스케어 쪽에서는 오히려 약세 흐름에서 한 가지 종목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살펴볼 종목 메드트로닉이네요. 네, 세계 1위 의료기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메드트로닉인데요. 간밤에는 0.1% 오르는데 그치면서 104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조금 의견을 찾아봤더니 배당 수익률이 2.41%인데 이 정도면 배당 귀족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배당 수익률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우리 페덱스네요. 페덱스가 아무래도 내년에 리오프닝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되고 한다면은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파가 얘기하기로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3년에서 5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또 페덱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페덱스를 비롯해서 지금 물류주는 전반적으로 역시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요. 페덱스를 포함해서 산업 섹터에서는 3개의 종목이 현재 발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페덱스는 간밤에 0.07% 오르는데 그치면서 25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레이테온 테크놀로지스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인 방산주죠? 네, 맞습니다. 네. 로키드 마틴 다음으로 2위 기업이다 그렇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1% 가까이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간밤에 섹터별로 살펴봤을 때도 경기 방어주에 이어서 산업 섹터가 좋은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레이테온 테크놀로지스는 8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산업 섹터에서 현재 맵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도널드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처음 소개해드린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여과 시스템 그리고 교체 부품 제조 업체로 알려져 있어서 먼지를 수집하고 있고 또한 멤브레인 기반 그런 네.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날씨가 풀리면서 미세먼지 다시 돌아온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 기업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널드슨이 현재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도널드슨은 간밤에 1%대 탄력받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마이크파에서 지정한 종목이긴 하지만은 절대로 매수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잘 모르는 종목은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많이 들어보고 익숙한 종목들을 좀 진입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머지 2종목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나머지 2종목, 몬덜리즈가 있네요. 네, 필수 소비재에서는 몬덜리즈라는 종목이 소개가 됐는데 0.75% 오르면서 66달러 선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간밤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네. 내년 1월부터 쿠키와 사탕 가격 6%에서 7%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장연구소에서 식품 관련주 좀 그렇죠. 짚어드릴 때 네. 오히려 이런 원재료 상승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 몬덜리즈도 역시 간밤에 해당 소식 전해지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골고루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바스켓에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마이크파의 전략,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종목은 미국 내 할인 의류 그리고 홈패션 체인점인 로스스토어스를 소개했는데요. 네. 간밤에는 약보합세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11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